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이제 9월 5일 자정을 막 넘겼습니다. 지금부터 심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방송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겠는데요. 제가 좀 감기 기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차이가 나오거나 그래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9월 5일 월요일이요. 여야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여당의 경우에는요. 전국위가 열려서 지난 2일 날 통과된 상임 정국에서 통과된 당헌 당규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 전국에서 당헌 당규 개정안이 의결이 되면 주호 비대위원장 직무 대행을 하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말이죠. 비대위원장을 전격적으로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내용을 전해드리고 야당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게 말이죠. 야당도 의원총회를 예고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뭐가 결정이 되느냐. 6일 날 예정되어 있는 검찰의 소환에 이재명 당대표가 응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보도를 보면은 검찰에 출두를 하지 않는 쪽으로 지금 이제 방향이 거의 굳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검찰에서요 지금 세 가지 허위사실 유포로 지금 불렀는데요. 이 세 가지 중에 최소한도 한두 개만이라도 딱 걸려들면 100만 원 이상의 죄를 지금 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 세 건 대장동 그다음에 백현동 그리고 지금 김문기 처장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건데요. 김문기 처장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고 백현동 사건 이거는 분명하게 뭐 세 가지가 다 허위사실이 확실하지만 최소한도 최악의 경우로 양보한다 하더라도 둘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이 죄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434억 원을 지금 민주당에서 토해내야 될 운명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아주 초긴장 상태에 돌입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요. 지난 6월 말 미국을 다녀왔는데 공식적으로 FBI하고요. 가상화폐 문제를 실질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공조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왔다. 이렇게 국회 법사위에서 폭탄 발언했어요. 이게 이제 김의겸과 질문을 하는 바람에 이게 이제 직접 한동훈 장관이 입을 통해서 한동훈 장관이 직접 발표했는데요. 이 얘기는 결국 이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됐든 아니면 북한의 사이버 해킹을 통해서든 간에 이 가상화폐를 턴 돈이 북한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는 거라서요. 전국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그리고요. 국정원에서 중앙일보 단독 보도로 안보전략연구대 604호실 뭔가 석연찮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국정원에서 전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현안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여당 내부 동향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초강력 흰남노 북상에 따라서요. 지금 정부 당국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바로 행안부가 취한 조치인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1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이 태풍호 위기 경보 수준으로요. 현재의 주의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3단계 상향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요. 지금 이제 본래 위기 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인데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시켰고요. 중대본의 비상 대응 수위도 1단계에서 3단계까지 있는데 1단계에서 바로 3단계로 격상시켰어요. 이러한 경우는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사상 최악의 지금 태풍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현재 정부 당국에서는요. 출근 시간도 좀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권고했고 또 학교도 학교장 자율에 따라서 휴교하거나 또는 원격 수업을 진행하도록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요. 이상민 본부장은 중대본이 3단계로 격상되는 만큼 지자체하고 관련 공공기관도 최고 수준의 대응 단계를 가동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안가나 하천병과 같은 위험적 방문을 자제하고 그리고 태풍이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외출 삼가를 당부하고 있다는 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서 기업에서는 출근 시간을 조정하고 또 이 학교도 이 학교 임시 휴교하는 문제도 지금 검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배수 지원과 같은 민원 신청은요. 국번 없이 110번을 이용해서 여러분들께서 관련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여당 동향을 쭉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 이준석이가 대구에서 전격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하고, 대구 시민들을 선동하고 났어요. 대구 시민들이 죽비를 들어달라. 그러면서요, 2024년 총선 때
뭐라 그럴까요? 낙선 운동도 벌이겠다라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즉 윤핵관 그룹을 비판적 시선 없이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 그룹을 비판적 시선 없이 맹종하는 인사들에 대해서 낙선 운동을 벌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바로 여기에 대구 시민들이 나서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이 여당 이준석의 이러한 이 발언에 대해서요. 부글부글 끓고 있다. 특히 낙선 운동까지 시사한 것에 대해서 굉장한 지금 비판적 분위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공개비를 비판한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판을 굳이 야당한테 키워줄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TK 의원들을 비롯한 당 내가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고요. 지금 선을 넘어서도 너무나 많이 넘어섰다. 이런 비판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위에 회부되니까 조금 섭섭한 부분은 있을 수 있는데 당 대표를 지냈던 입장으로서 당을 이렇게까지 어렵게 하는 해당 행위를 하는 것은 과하다. 그리고요 또 갈라치기 여론몰이식 정치를 하고 있는데 다들 마찬가지겠지만은 이준석에 대한 회견에 공감하면서 그렇지 심판하자 이렇게 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준석이가 지금 대구 정서를 몰라도 너무나 모른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김기현 전 원내대표도 말이죠. 편향된 시각으로 자신은 항상 옳고 항상 정의라고 여기면서 세상을 재단하는 것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가 경계해야 할 가장 큰 적이다. 편향된 인식체계로 세상을 보면 자신이 가장 똑똑하고 자신은 절대 오류가 없으며 자신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전부 잘못된 사람이라고 인식하게 되는데 이준석이가 어찌 그리도 모든 것을 지독하게 자기중심적이고 비뚤어진 시각으로만 보는지 딱하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어요. 다만 이준석계로 꼽히고 있는 김명옥은요. 이준석이가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고 반지성주의와 맞서고 있는데 윤심을 호위하는 사람들과 인생을 건 정치 도박을 하고 있고 우리 사회가 한 발 나가기 위해서는 합리주의 이성주의가 기반이 돼야 한다. 인민재판하듯 시대에 역행하는 반지성주의가 득세하면 결코 우리 사회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번 비대위원장에는요.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강력한 지금 후보로 떠오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경우에는 민심이 역풍이 우려된다. 너무나 안이하게 비대위원장을 설정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요 초재선 사이에서도 지금 이제 비대위원장을 임명해도 되지 않느냐 이러한 지금 여론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호영 위원장이 안 될 경우에는 정진석 부의장도 거론이 되지만은 국회 일정상 적절치 않다. 그리고 만약에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다시 임명하게 되면은 뭐라 그럴까요? 법률적으로 큰 문제될 일은 없겠지만은 그것도 구태의 향한 방식이기 때문에 또 여론이 별로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비대위원장만큼은 얼굴을 좀 바꾸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초재선들 가운데서도 이 발탁될 가능성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데요. 초재선들 가운데서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박수영 의원이 말이죠. 페북에 윤 대통령이 초선도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독려했다는 내용의 지난 1일자 기사 링크를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로선과 그 다음에 0.5선도 여야 대표하던데 라고 지금 여운을 남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요. 이 박수영 의원 같은 사람이 혹시라도 당 원내대표 또는 비대위원장으로 발탁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전망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요. 자 이러는 가운데 말이죠.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 윤핵관 즉 신윤핵관이 부상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세계일보 보도인데요. 이 신윤핵관은 바로 초재선들 가운데서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일명 예를 들자면은 초선의 박수영, 유상범, 이용, 전주혜 그리고 재선의 김정재, 정정식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신윤핵관으로 거론되고 있고요. 재선 가운데서는 이양수, 이철규 그리고 초선의 박성민 이런 분들이 또 신윤핵관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달 30일 날 말이죠. 의원총회에서 새로운 비대위 돌리기 위한 당헌 개정안을 박수 의결로 밀어붙인 것도 이 신윤핵관 그룹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박수영 의원은요. 이 문자 파동이 일어났을 때 비대위 도입을 촉구하는 연판장을 돌려서 이 비대위를 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윤핵관들이 자진 사퇴, 자진 이 백의종군을 선언하거나 또는 사퇴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면서 이 윤핵관을 대신하는 신윤핵관들이 뜨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신윤핵관들이 말이죠. 이 중진들하고 지금 부딪힌다. 그래서 안철수나 윤상현 의원들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하고 새로운 비대위 출범 추진을 비판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초선인 의원들 가운데서 이건 해당 행위다 이렇게 들이박는 일까지도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당내에서는 이러한 초재선들을 갖다가 상당히 곱지 않게 보는 시선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고령인 홍문표 의원도 말이죠. 세계일보와의 통화를 통해서 이대로 가면 정권이 원내도 가기 어렵다. 윤핵관 그룹을 질타하고 있고, 김대중 대통령을 탄생시킨 1등 공신 권노갑 전 의원은 D대 정부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물러났는데, 이러한 살신 성인의 정치를 윤핵관이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오선의 서병수 의원도 전 비대위 추진에 반대해서 전국의원회 의장직을 사퇴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초재선의 모양새가 상당히 좋지 않다. 이러한 지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자, 그래서요, 신윤핵관 그룹이 뜨고 안 뜨고는 것은 이 정치는 생물이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이걸 계기로 해서 분파 행동이 다시 불을 지핀다면은 여론의 심판을 우리 여당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기회에 2024년도 총선을 앞두고 공천권을 유리하게 가져가겠다는 이러한 사육에 불타는 신윤핵관의 등장이라고 한다면요, 여론의 질타뿐만 아니라 2024년 총선에서도 또 완패하는 가능성이, 다시 한번 또 불붙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이제 야당 동향을 가겠는데요. 일단 이재명 내일 의총이 열려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친명이냐 비명이냐를 따지지 않고 지금 이 출석 통보를 계기로 해서 완전히 지금 하나로 뭉쳐가지고 전면전을 선포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내일 의총이 열려봐야 되겠지만은요. 지금 소환 불응의 무게가 실려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환 불응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대책이 없는 게 바로 뭐냐? 만약에 유죄 판결을 단 하나만이라도 받을 경우에는 지금 선관위로부터 받아는 434억 원, 이거를 토해내야 된다. 이런 위험이 지금 따르는 거예요. 더군다나 백현동, 그 다음에 대장동, 그 다음에 김문기 씨, 이 사건의 세 건인데요. 이 중에 최소한도 한두 건은 걸린다. 왜냐면요, 지금 백현동과 관련해서는 지금 국토부에서 압박을 가한 것이 아니고 협조 요청을 했다라는 공문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이재명이가 거짓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김문기를 모른다. 이거는 또 호주에 갔을 때 골프 친 것, 이 사진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모른다는 얘기가 또 사실이 아닌 것이 또 분명해요. 그래서 여기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나올 경우에는 430억을 전액 토해내야 되는데, 과연 민주당에 그런 돈이 있느냐? 문제는 돈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여의도 당사는 300억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팔아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제대로 돈을 못 내면 매분기 나오는 선관위 경상보조금이라든가 또는 2024년 총선 때 선거 지원금을 차압당하는 사태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긴장 상태에 지금 들어가 있다. 그런데 민주당의 이 법률 지원 단장, 이런 사람들은요, 기소거리도 되지 않는다, 무죄가 분명하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요, 저는 그렇게 안일하게 판단할 상황이 아니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저는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재명이가 말이죠, 지금 당헌 당규를까지 뜯어 고쳐서 지금 방탄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방탄 규정을 작동을 안 시키는 거예요. 작동을 안 시켜가지고 그대로 제명 조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당적을 박탈해버리는 거예요. 당적을 박탈해버리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434억을 토해내겠느냐? 이거는 별도의 문제가 아니냐? 아니, 당적을 지금 이탈했는데 어떻게 당에서 그 보전금을 빼내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죄를 범할 당시의 당적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징계로 인해서 당적을 박탈다 하더라도 죄의 원인이 됐을 때의 당적이 바로 민주당 당적이기 때문에 그 당적을 떠난다, 제명을 받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434억을 물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자, 이거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정원에서 안보전략연구소 604억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쓴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의 캠프 출신이고요. 서훈 때 특차가 됐고 부원장으로, 그리고 박지원 때 이 사적으로 604억을 이용한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서훈과 박지원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이런 판단이 일치라고 드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저도 이미 논평을 통해서 국정원에서 제대로 이거 조사해서 밝혀라, 이렇게 제가 주장을 한 바 있는데요. 바로 오늘 국정원에서 공지문, 즉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진상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요, 최근 일부 언론에 이 안보 전략연구원의 전 부원장이 물이야기 내용이 보도된 데 대해서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데 국정원 입장을 알려드린다. 그러면서요, 국정원은 전략위원회 유관기관으로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전략위원 사무실 사적 이용, 그 다음에 보안시설의 술판, 이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해당 의혹에 대한 진상이 낱낱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했는데요. 이 전략위원 이 소유 이 건물의 604호 하나를 그야말로 인테리어를 전부 다 해가지고요, 이 집처럼 꾸며놨다. 여성들이 드나들었다. 술 파티가 열렸다. 이런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게 개선 캠프 출신 인물이 특채된 거 아니겠습니까? 업무와 전혀 관계없는 자리에. 그리고 2010년도 2020년도 10월부터 21년도 12월까지,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1년 전부터 이용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캠프, 이게 이 선거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면은 지금 이재명이가 자기 옆집을 비선 캠프로 이용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듯이, 이 전략위원 사무실을, 왜냐면 뭐 박지원이도 선거 전문가잖아요, 정치구단. 이게 혹시 이재명이 지원 캠프로 이용하려고 이거를 갖다가 집으로까지 꾸민 거 아니겠느냐, 이러한 의혹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한동훈 장관이 지난 29일 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미국 출장 이유와 관련해서 이 김부겸 의원하고 질답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이 김의경 의원은요, 아니 법무장관도 못 만나면서 왜 거기 갔다 왔냐, 이 국격을 떨어뜨렸다, 이런 취지하에 실패한 출장이다. 무얼 그리 급하게 갈 이유가 있느냐. 그래서 이 한동훈 장관의 미국 출장이 실패한 걸로 몰아붙이려고 격에 안 맞는 출장이었다, 이렇게 하면서 질문을 하는 것이요, 거꾸로 민주당이 지금 곤혹스러운 상황으로 빠지고 있어요. 바로 뭐냐, 이번에 미국을 가게 된 것은 법무장관을 만나는 게 주 목적이 아니고 FBI 레이 국장을 면담하는 게 주 목적이었다. 그러면서요, 분명하게 직접 밝혀 있는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거기 가서 정확하게 구체적인 사안인 암호화폐 관련해서는 실적을 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관련해서 한미 간에 지금 진행되는 현안들을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공개할 것에 대해서 실용적인 답을 가지고 왔고, 그것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출장을 시급하게 간 것은 새 출발을 하면서 지원과 공조체제를 빨리 갖춰놓는 것이 현실적으로 일을 제대로 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FBI, 미 법무부의 암호화폐 담당 책임자들을 만나고 왔다. 이렇게 똑부러지게 당미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장관은 안 만났지만 실질적으로 출장 목적은 100분 100% 이상을 달성하고 왔다라는 점을 지금 한동훈 장관이 직접 밝힌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마침 어떤 일이 있느냐. 지금 국내 은행들이요, 대부분의 국내 은행이 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해외 이 밀 반출한 외환 송금 규모가 65억 4천만 달러, 8조 5천억에 이르는 가운데 금감원을 비롯해서 검찰, 국정원, 관세청에서요, 전방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는 우리은행과 신흥은행에서 시작됐는데 은행 전반으로 검사가 확대되고 있고, 외환 송금 규모도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금감원에서는요, 자율 점검을 통해서 거액의 이상 해외 송금을 한 하나은행, 농협, 국민은행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에 있고, IBK 기업은행하고 지방은행을 상대로도 서면 조사를 한 후에 필요하면 현장 검증에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말이죠, 이 북한에 들어갔을 가능성 중에 하나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한동훈 장관이 직접 본인이 국회에서 발표한 대로 FBI와 이 가상화폐 문제 정부 협력, 그리고 또 국가정보원이 이 수사에 참여하고 있는 점, 이런 거를 보면은 지금 북한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이 아니냐. 더군다나 최재성 민정수석이 최근에 이 언론에 출연해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이번 한 장관의 출장 목적이 바로 문재인 정권 시기 암호화폐가 북한으로 흘러들어갔다고 하는 공상으로부터 시작된 것 아니냐. 그래서 FBI한테 협조를 하러 협조 요청을 하러 간 것이 아니냐. 이러한 공상을 현 여권에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거는 공상이 아니고 실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나,
그런 점에서 우리가 FBI 공조 이 문제에 관해서도요, 좀 기대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 그래서 만약에요, FBI 공조를 통해서 이 대북 자금으로 이게 넘어갔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대가라든가 또 지금 북한은요, 지금 외환환이 굉장히 심각해요. 바로 뭐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해서 외환환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 가상화폐를 턴다는 것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국내 은행 어딘가하고 또 사전 연계고리가 이 비밀리에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 전국의 또 하나의 폭탄적 이슈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심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